네, 안녕하세요. 김주리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반셀프 인테리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반셀프 인테리어 시공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시공을 직접 하는 전문가와 집주인분이 협업을 해서 하는 공사 형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집주인으로서 이 공사 진행을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스케줄을 짜고 자재를 고르고 위치를 잡고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전문가분들을 스케줄 관리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되긴 하나요? 비용 절감은 아무래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업체가 중간에 껴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모든 설계나 디자인을 관여하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니즈가 명확하고 좋은 작업자들이 있다고 하면 반셀프로 충분히 예산은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장 체크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설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를 작업 반장님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분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집을 만들어 가려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 콘센트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에 어떤 콘센트를 넣을지에 따라서 반장님들한테 작업 요청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반장님들만 다 불러놓고 잠시만요 하면 그냥 하루에 45만 원에서 뭐 두세 명이 오셨다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방에 조명을 넣을 건데 매입등을 2개 넣을 것이다 하시면 위치는 어디에다 잡을 것이고 간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몇 와트나 몇 타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마감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로 제 친구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작업하시는 반장님들도 이제 보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목공도 다 예쁘게 하고 타일까지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설레인 거예요. 기존에는 강마루를 깔려고 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원목마루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원목마루로 바꾸다 보니 기존의 강마루 두께와는 달라서 모든 문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문을 전체적으로 6mm 정도 다 커팅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 날리는데도 이제 반장님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완성된 문을 또 자르다 보니 마감 형태가 좋지 않았고요. 인테리어 하시다가 후반부로 가실수록 점점 더 욕심을 내시거나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라는 게 그거 하나 변경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마감재들이나 가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치수가 바뀌고 수량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마감재도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공간의 계획이랑 마감재가 결정되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현장 체크예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연식이더라도 그 전에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사셔서 배수배관이 막혀있거나 수압이 굉장히 약하거나 인터폰이 고장나 있거나 등등등의 이 집에만 있는 현재 상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꼭 체크하시고 철거 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철거업체가 들어오고 나면 철거업체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그전 집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책임을 떠안고 가게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철거 전에 현장 체크 그리고 설계, 마감재 확정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제대로 된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거는 단순히 부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공간을 얼만큼 철거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철거 전에 허가나 구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폐기물과 많은 분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철거할 때는 복도 청소라든지 그리고 복도 한 번씩 더 보양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셀프이시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철거 마지막에는 철거가 잘 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꼼꼼히 체크하시는 만큼 앞으로의 폐기물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반장님들도 시간을 더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 지시를 정확히 내리고 철거 후에 마감이 잘 되었는지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성된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도라든지 배수라든지 그리고 뭐 난방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마감재에 다 덮여서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게 잘 돼야 집에서 편리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수도 위치를 제대로 잡아놔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매립수전이잖아요. 매립수전 같은 경우도 위치를 미리 잡아놓으시고 모델명도 확정이 돼서 제대로 된 작업 지시를 하셔야지만 그 위치에 설비가 딱 나와 있어서 공사 끝까지 한 번도 뜯지 않고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방수도 매우 중요해요. 방수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야 나중에 아랫집이나 그 아랫집 물샐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설비나 방수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들을 불러서 진행하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기존 배선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만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천장에 매립된 조명기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실링팬이랑 펜던트 조명 같은 경우에 미리 모델을 결정하셔서 위치를 잡고 보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던트 식탁등 같은 경우는 조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10cm 지름의 작은 등이 다시는 분들도 있고 1.2m에서 1.5m까지 굉장히 큰 조명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펜던트라는 게 조명적인 역할도 하지만 조형적으로 또 예쁜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조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도만 믿지 마시고 그 주변에 서브 조명을 달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전기 공사 전에 이 실링팬 달 거야, 이 펜던트 달 거야 하신다고 하면 이 모델명이라든지 사이즈, 조도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전기 반장님한테 위치 체크 해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시는 브랜드에 따라 금액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다양해요. 어떤 아파트는 샤시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동일한 사양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다리 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와 체크를 잘 하시고 관리사무소에도 체크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샤시 시공 시에 사춤이나 수직 수평 잘 되어 있는지 마감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샤시 시공을 하면 아래층에 물이 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양생이 완벽하지 않아서 만약에 계획 중에 있으시더라도 업체와 조율하여서 뒤로 조금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다는 상황을 먼저 인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공공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 벽마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타일을 붙이시는 분도 있고 필름을 붙이시는 분도 있고 도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벽지도 합지벽지부터 시작해서 고급 스타일의 벽지까지 다양해졌기 때문에 벽 마감에 따라서 그리고 문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서 목공 시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소재도 다양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공 공사할 때는 최소한 벽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벽의 두께라든지 나중에 들어갈 마감재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정이 돼서 관장님들한테 여기까지 필름 시공할 건데 이 필름이 매지 라인이 어떻게 잡혀야 됩니다 정도는 알려주셔야 비싼 목공 관장님들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공까지 하셨으면 거의 모든 볼조는 다 세워진 거라 다름이 없어요. 이제 타일만 조금 더 힘내시면 되는데요. 타일 고르실 때는 최대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하시고 요즘에는 60에 60, 60에 120 정도 타일은 많이들 쓰고 계셔서 그런 사이즈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타일이 30박스가 필요하다고 해도 32박스에서 33박스 정도로 여분의 타일을 주문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절감형을 원하시면 손의 무드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예쁘고 고급 타일을 원한다 하시면 쇼룸에 방문하셔서 디자인을 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구 시공 같은 경우는 타일 시공이 마친 상태에서 실측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가구 업체 사장님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서랍장이 많이 필요해 하면 서랍장 사양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남편이랑 나는 옷이 굉장히 많네? 우리는 몇 자 정도의 붙박이장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가구 사장님과 미팅할 때 우리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최대한의 수납을 넣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셀프를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는 슈퍼 이제로부터 이제로, LPM이라든지 다양한 소재의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방 같은 경우는 항상 손이 닿고 많이 열어보는 곳이라서 하드웨어도 조금 더 좋은 거, 마감재도 좀 더 좋은 거를 추천드리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내부가 사실 옷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쪽은 좀 기본 사양으로 금액을 좀 절감시켜서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로랑 LPM? 그건 뭔가요? 그 마감재 성분 소재인데 LPM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서 조금 더 단단하고 무거운 소재예요. 원래 그전에는 LPM까지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 가구 내부 선반이나 가구 내부 목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로 같은 경우는 문짝 마감재의 소재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나라는 페트 소재라고 했으면 지금 이제 친환경 등급을 받아서 이제로, 슈퍼 이제로까지도 많이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조금 더 비싸지는 거죠? 금액은 조금 더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이 저렴하다고만 좋은 건 아닌 게, 붙박이장을 여셨을 때 붙박이장에 기본적으로 10T를 쓰는 업체도 있고 15T, 18T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나는 붙박이장이 굳이 두껍고 탄탄한 LPM까지 안 써도 돼? 하면 더 저렴한 소재로, 얇은 소재로 가셔도 되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냄비라든지 프라이팬 같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하고 두꺼운 소재를 써야 돼 하면 여기는 18T LPM도 추천드립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합지 벽지에서 실크 벽지 시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크 같은 경우 요즘에 디아망이라든지 파사드라든지 일반 실크 벽지보다 굉장히 더 두꺼워지기 시작했고요. 필름처럼 굉장히 탄탄한 포티스라는 소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배지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내구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도배 시공을 할 때는 조금 여유 시간을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배 시공이 3일에서 4일 걸렸으면 그 이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저는 추가 양생 기간을 마련해 두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실크 벽지 시공하면 실크 벽지 시공하고 그날은 도배지가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약간 주름진 형태로 보이거든요. 한 3, 4일 정도 더 지나야 도배지가 양생이 되면서 팽창이 되거든요. 마감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도배 시공 후에는 최대한 창문을 여시면 안 돼요. 도배 시공을 하고 양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문을 환기시키는 활짝 여시거나 하면 도배지가 더 쭈글쭈글하게 그 바람 모양으로 굳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도배 시공 후에는 꼭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루 시공 전에는 주의해야 하실 점이 바닥이 다 깨끗해야 돼요. 이 정도 공사가 됐으면 아마 중간중간에 조공이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한번 부르시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루 시공할 때는 특히나 바닥에 폐기물이나 짐이 있으면 마루 시공자분들이 와서 또 그걸 치우거나 그게 너무 많으면 가끔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마루 시공이네? 하시면 마루가 깔리는 그 반경에 폐기물은 없는지,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지는 한번 보시고 마루를 깔지 않는 베란다나 화장실 쪽으로 옮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사 전에 한번 들어와서 우리 집 바닥이 수평은 괜찮은지, 크랙이 너무 강하진 않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마루 시공이 진행되는 것, 그것만 한번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루 시공 전에는 그 바닥이 말라 있어야 돼서 혹시나 그전 공사를 하다가 물을 흘리거나 젖어 있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말려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마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종류도 많아졌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두께에 따라서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장판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화 마루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난방 효율도 그렇고 띄워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격이 많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 마루는 추천드리지 않고 강마루 또는 원목 마루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워낙 겉에 표면재가 이제 나무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그런 건 조금 강마루에 비해서는 약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천연 소재다 보니까 밟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고급감은 원목 마루가 확실히 좀 더한 편이고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강마루 같은 경우는 위에가 플라스틱 소재인데 정말 한 4년 전만 해도 나는 플라스틱이야 라는 느낌이 났는데 요즘에는 강마루 정말 만져보면 타는 느낌도 나고 원목 느낌도 나고, 저도 가끔 이게 강마루야? 할 정도로 표면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색감도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배랑 마루 시공하셨으면 거의 마지막까지 오셨어요. 마감재가 거의 다 붙었고 포인트가 될 조명, 스위치, 콘센트 마감, 에어컨 마감, 중문 마감, 그리고 화장실 집기 마감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때는 작업자 조율을 하실 때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기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조명과 콘센트 스위치를 달려고 거의 모든 방과 거실, 주방 같은 곳들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집기 사장님은 온전히 화장실에만 계실 거예요. 화장실에만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날짜를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할 때 모든 물량이 현장에 도착해 있어야지 작업자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시간과 인건비 낭비를 하지 않고 마감 공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중문이라든지 다른 마감재가 들어왔을 때 작동은 잘 되는지, 마감 상태는 괜찮은지도 감리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면 청소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중공청소와 입주청소, 그리고 친환경적인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업체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공청소나 입주청소
업체부터는 평당 단가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업체는 중공 청소만으로도 너무 완벽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사실 정도의 컨디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공 청소를 했는데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길었고 중공 청소 업체에서 6, 7명이 들어와도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가 다시 현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입주 청소 업체를 다시 부르시거나 일하시는 이모님들을 2분 정도 부르셔서 전체적으로 계속 닦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청소가 다 끝난 후에 집이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마감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작업하셨던 반장님한테 요청드려서 추가 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청소 개인이 혼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까요? 골병납니다. 이제 또 이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추천은 중공 청소는 업체가 하고 마지막에 한 번씩 걸레질하거나 닦는 거는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거를 더 추천드려요. 반셀프나 셀프 인테리어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시고 공사 중간에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설레임 정도는 많이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